네, 안녕하세요, 현정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현정 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본과 3학년 올라가는 강현정이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이오케미스트리 전공으로 졸업하고 약대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현정 씨는 전에 지금 약대 전에 BS 일반 대학 미국에 있는 학부 재학 중일 때 원래 학부 졸업 후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잡을 고민하고 계셨는데 지금 학부 졸업 후에 미국 약대로 편입을 하셔서 지금 미국 약대 재학 중이신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편입을 하셔서 미국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결심을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졸업을 하고 약대를 갈 생각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대학원 가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뭔가 사실 공부를 하면서 박사 과정까지 하면 너무 공부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길은 안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생물도 좋아하고 화학도 좋아하는데 또 언젠가 한국을 돌아가고 싶기도 한데 안정적인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3, 4학년 때 그때부터 약간 약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지금 현재 미국 약대에서 이제 현정 씨가 졸업도 얼마 안 남으신 상황이다 보니 주위에서 또 졸업한 선배들을 통해서 취업 관련된 약사로서 취업 관련된 정보도 많이 접하고 계시고 관심도 있으실 텐데 요즘 미국 약사의 전망, 미국 내에서 취업에 대한 부분들 어떻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약사에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일단 약사 전망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졸업하고 제 선배님들 보면은 취업을 잘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포화 상태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유학생이 있고 그게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있는 경우는 그냥 이제 그것도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테일 이렇게 CBS나 월그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레지던시를 따서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연구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경우는 보통 이제 리테일 같은 데서 한 영주권 스폰을 받고 몇 년 정도 일하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계속 리테일 남고 싶으면 리테일 남고 아니면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질문부터는 저희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료를 보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료는, 이 슬라이드는 지금 미국 약대, 뭐 프리팜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BS 학부에서 지금 팜비를 지원하기 전에 1, 2학년 때 주요한 어떤 프리레퀴시트죠. 필수 이수 과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현정 씨가 지금 현재 약대 팜비 과정 말고 전에 학부에서 전체적으로 오버롤 GPA가 어느 정도 되셨죠? 저는 일단 4.0이었었어요. 네. 그러시 네. 거의 네. 만점이시네요. 정말 열심히 하셨겠는데요. 만점에 4.0. 네, 그렇죠. 음. 하하. 네. 열심히 했다. 네. 저희 판메디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약대 팜비 과정이죠. 이 과정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프리팜 아니면은 이쪽으로 입학한 학생도 있고 학교별로 아니면 일반 BS 학부로 입학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1, 2학년 때까지의 필수 이수 과목 수나 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이 많은 과목 수와 양을 어떻게 2년간 불과 4학기 만에 모두 이수하고 GPA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정 씨가 과거 학부에서 4년간 GPA가 거의 만점이셨는데 그리고 현정 씨 전공이 바이오 케미스트리였으니 지금 이 프리팜이나 BS 학부 재학생들이 듣는 이제 이 수업과 거의 같은 커리큘럼을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은 전체 오버롤 말고 1, 2학년 때 GPA는 어느 정도셨나요? 현정 씨가? 그때도 A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그렇게 높은 GP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고 이제 그래도 학습하다 보면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텐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나요? 이제 어려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가 부모님이 다 서포트 해주시고 저희는 막 공부만 하라고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대학을 올라가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막 이제 독립하게 되면서 뭐 집이나 아니면 뭐 은행이나 막 이런 자질구리한 거부터 스스로 해야 됐고 정말 뭔가 사회생활이라는 걸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 공부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아무래도 그때 20대 초반이다 보니 놀고 싶은 마음도 막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스스로 약속을 했었던 게 좀 사소한 거긴 하지만 수업은 무조건 가자였었어요. 약간 렉처는 무조건 가고 전날에 뭐 새벽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도 막 꼭 무조건 수업은 꼭 가고 이 수업이 50분이든 1시간 15분이든 꼭 진짜 엄청 집중을 하자라고 스스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은 꼭 지켰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른 주변 애들도 봐도 잘 지키기 힘든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게 교수님들이 보통 본인이 강조하거나 얘기한 거를 시험 문제에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몇 문제만으로도 다 맞아도 이제 그레이드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가장 중요시 여겼었던 건 좀 밸런스 맞추는 거, 사회생활이나 공부나, 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걸 되게 마인드를 많이 새겼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좀 논외의 질문인데요. 아, 네, 현정 씨는 영어, 그러니까 학교 1, 2학년 이제 학부에서 영어에 대해서야 뭐 별다른 문제는 없으셨을 텐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번 가을 학기에 신입학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 영어 실력이라고 해야겠죠. 좀 많이 좀 떨어지거나 좀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정 씨도 학부에 다니실 때 주위에서 유학생들을 보셨을 거고, 그 유학생들 대부분이 특히 1, 2학년 때, 1학년 때는 특히 영어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강의도 제대로 안 들린다든가, 막 항상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성적도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텐데, 현정 씨가 생각하실 때 그 1학년 때 이번에 1학년 신입학했던 학생들 입장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제 과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초중고를 다 한국에서 다녀서 저도 똑같았어요. 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말 영어 못했거든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약대라는 거 생각도 안 한 것도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내가 이 영어 실력으로 과연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처음에 렉처를 무조건 가겠다 한 것도 내가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다 영어로 된 슬라이드인데 과연 내가 이 영어로 된 슬라이드를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까? 교수님 렉처를 안 듣고 그래서 저는 진짜 렉처 꼭 듣고 교수님 오피스 아워 있으면 질문하러 꼭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 자신감이 없어도 공부는 사실 솔직히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집중하고 공부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저도 없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결국에 열심히 하면은 학교 공부 같은 경우는 수업 열심히 듣고 교수님
질문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잘 따라가고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러고 그냥 개인적인 영어 실력은 미국 가서 솔직히 진짜 친구들 많이 사귀다 보면 1, 2년이면 자연스럽게 늘어요. 되게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느는 부분이라서 너무 겁 안 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약간 이건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어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이제 팜디 진학을 위해서 학부 1, 2학년 때 이수하고 공부하는 과목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커리큘럼은 이제 요즘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뭐 UIC나 UIC 일리노이 주립대나 아니면 그 부근의 그 학교들 거의 동일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정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요 과목들은 일단 교양 과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 과목들이 이제 1, 2학년 때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주로 이수해야 될 많은 필수 이수 과목들이고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약대 들어가면 배우게 되는 과목들인데 여기 제너럴 케미스트리라든가 제너럴 바이올로지 뭐 여기 피직스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제너럴 연결되어 있지만 현정 씨가 보실 때 이런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고 이 과목들이 난이도를 한번 봐야 될 텐데 현정 씨가 혹시 수능을 준비하셨었나요? 한국 고등학교 때? 저는 수능은 안 준비했지만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한때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은 현정 씨가 생각하실 때 예를 들면 AP 수준하고 한국의 수능 고3 수준, 한국의 수능 수준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한국의 고3 수준 또는 이제 AP 대비해서 이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피직스, 뭐 올가닉 케미스트리 뭐 이런 과목들이 난이도가 얼마나 상향됐을까요? 학부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저도 AP를 시험을 봤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다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젠캠이랑 젠바이오는 AP랑 비슷해요. 근데 조금 교수님에 따라 다른데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에요. 젠캠이랑 젠바이오는. 그리고 피직스도 AP랑 비슷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요즘 이제 이과가 없죠. 고등학교 때 그냥 과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으면 따라가기 솔직히 수월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과학을 되게 기초를 탄탄히 하셨기 때문에 또 AP도 만약에 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대학 따라가기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좀 그 젠캠 1, 젠바이오 1은 되게 수월하게 했거든요. 피직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다시 이제 올게닉 케미스트리랑 바이오캠, 마이크로바이오 이제 들어가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 이제 마이크로바이오, 피지올로지, 휴먼 아나토미 같은 경우는 세 개를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거는 외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외우는 걸 잘하거나 일단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시면 잘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과목들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대 들어가서. 근데 이런 수업이고 바이오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걸 1, 2학년 때 안 배우고 저는 바이오캠 전공이었기 때문에 3, 4학년 때 배웠는데 그래서 일단 보통은 올게닉 케미스트리를 듣고 바이오캠을 듣거든요. 왜냐면 올게닉 케미스트리가 더 기초적인 거라서. 그래서 올게닉 케미스트리를 먼저 얘기하자면 이 수업이 많은 학생들을 탈주시키는 이 과학 전공자들을 다 탈주시켰던 수업 중 하나인데 저 수업 같은 경우는 양도 많은데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저게 이제 탄화수소의 반응에 대한 수업인데 네, 저건 좀 많이 어려워하고요. 1, 2랑 올게닉 아마 올게닉 랩도 들으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 그걸 듣고 바이오캠인데 바이오캠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렵긴 한데 제 체감상 올게닉 때 느꼈던 것보다는 덜 어려웠어요. 근데 난이도 순위를 매기자면 젠캠, 젠바이오, 피직스가 가장 그나마 쉽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오, 피지올로지, 휴먼 아나토미가 그 중간이라면 이제 올게닉 케미스트리랑 바이오캠이 가장 어렵지 않나 프리레퀴짓 중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기 이제 영어 수업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 소시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학교가 현정 씨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제 매스, 칼큘러스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것도 좀 이제 필수 이수 과목 중에 하나죠. 교양 과목이긴 하지만 이 미국 학부에서 1, 2학년 때 공부하게 되는 매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제 캘큘러스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자면 한국 고등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셨으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특히 1, 2에서 1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AP로 비교를 하자면 AP도 캘큘러스 AB랑 BC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일단 1, 2가 있는데 그것도 정말 AP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캘큘러스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한국 고등학교 출신이어도 AP를 들었던 분들이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일종의 기초 사이언스 과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런 과목들이 추후에 이제 밑에 아래쪽이죠. 팜비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연관된 과목들이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제네럴 케미스트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팜비에서 메디시널 케미스트리라든가 피지컬 케미스트리 이런 연관된 과목이 있을 것 같겠죠. 바이올로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관성이 얼마나 클까요? 제 얘기는 이제 케미스트리를 잘 못한 학생과 잘 공부했던 학생이 나중에 팜비에 들어가서 이런 연관된 과목 공부할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력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렇게 지금 표로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저 과목별로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이제 뭐 약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본과 2학년이 굉장히 힘들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여기 프리팜 BS 학부에서 이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방금 현정 씨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미국 유학생들에게도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학부 대학생들에게도 가장 굉장히 지루하고 길고 많고 점수 잘 안 나오는 과목인데요. 현정 씨가 보실 때 이 올가닉 케미스트리도 좋은 점수를 맞이하셨는데 이게 이 올가닉 케미스트리라는 과목이 왜 이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약한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서 좋은 점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팁이나 요령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어려운 이유는 이제 올게닉 케미스트리가 양이 많아요. 반응 종류도 많고 양이 많은데 근데 문제들 나오는 게 다 거의 응용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이해를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은 문제를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올게닉 케미스트리 교수님이 딱 첫날에 얘기해 주셨던 게 올게닉 케미스트리는 딱 4개가 제일 중요하다. 딱 이 4개다. 첫 번째 electrophile, nucleophile, acid, base 이렇게다. 그래서 막 electrophile, nucleophile 친액체, 친전자체 간의 반응 아니면 acid, base 간의 반응 이렇게 다 이런 반응들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stronger base고 어떤 게 weaker base고 이런 걸 판단을 해야지 이제 수월하게 그 많은 반응들을 빨리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구별할 때 이제 어떤 게 더 stronger 한 건지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면은 좀 구별이 되면서 이 반응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게 빨리 되고 이해가 되다 보니까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두면은 응용도 자연스럽게 잘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뭔가 카테고리를 짚고 좀 뭔가 반응만 외운다라는 것보다는 좀 뭔가 이론적인 것도 되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서 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네, 그렇군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팁인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슬라이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또 한국 유학생이 많이 입학했던 UIC의 팜디를 위한 프리리퀴지 서브젝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학교들도 비슷하지만 라이프 사이언스, 피지컬 사이언스, 그다음에 매스매틱스, 커뮤니케이션 코스워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죠. 여기에서 이 모든 과목들을 무조건 이제 2학년 4학기 동안 3.48, 3.5대가 나와야 팜디 어플라이에서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UIC의 최종 기준이라서 굉장히 난감하죠. 3.5대가 쉬운 게 아닌데 이 많은 과목들을 다 이제 이수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리테일 약국이든 취업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액티비티, 학부에서의 액티비티라든가 쉐도잉이나 클리니컬 리코드나 봉사활동 여러 가지가 또 그런 것들에 연관이 돼서 어떤 학생들은 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라든가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현정 씨는 학부에 있으실 때 그런 것들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어떠셨나요? 저는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또 한국에서도 병원 약국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저도 봉사활동 기록도 있었고, 클럽 활동 같은 거는 이제 약대랑 관련이 없지만 클럽 활동은 좀 바이오캠 관련된 클럽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주로 그게 학기 중이었나요? 아니면 방학 때였나요? 이제 봉사활동은 방학 때였고요. 클럽 활동은 학기 중이었어요.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과목들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이수해서 이 GPA 3.5대를 맞고 나는 최대한 3학년이 아니라 2학년 2학기 마치고 팜디로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런 지금 현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액티비티라든가 봉사활동이나 뭐 쉐도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기 중이든 방학 때든 이걸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을까? 병행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스케줄이 나올까 과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 클럽도 했고 연구실도 했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힘든지, 그러니까 클럽 활동 같은 경우는 뭐 매일 만나는 게 아니고 행사가 있어봤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여서 미팅도 있어봤자 2주에 한 번이라서 그렇게 부담은 안 됐고, 연구실도 저는 뭐 일주일에 2번 가거나 아니면은 시험 기간이면은 빼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쁘긴 해요, 확실히. 이걸 단순히 느긋하게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할 수는 있는데 바쁘긴 하다. 하지만 사회생활도 하고 친구랑 놀면서도 할 수는 있는 스케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현정 씨가 학부에 재학 중이실 때 한국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였나요, 대략? 저희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사실. 그랬어요?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국인이 많은 학교는 아니었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많았어가지고, 네, 그런 애들 얘기를 듣곤 했죠. 맞습니다. 현정 씨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저희 팜메디랩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정 씨한테 이제 보여드렸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저희 팜메디랩의 렉처라든가 튜터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보셨고 했는데, 현정 씨는 이런 저희 팜메디랩의 미국 약대 입학 전 선행학습 프로그램, 그다음에 미국 약대 재학생 과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약대 입학 전에 준비하는 학생이나 재학생들한테 어떠한 점에서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저도 이제 강의를 몇 번 받고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봤는데, 일단 뭐 제너럴 바이오나 케미스트리나 피직스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을 제공해 주시는데, 제가 이전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초 과목들이 탄탄해야 약대에 들어가서도 수월하게
수업을 이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솔직히 대학 들어가면은 교수님한테 질문하러 간다 해도 사실 거의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더 크거든요. 고등학교 때와 달리. 근데 이제 정말 누가 도움을 주는 어떤 뭔가 학원 다니는 느낌으로 그 도움을 주면은 정말 수월하게 그 어려운 공부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마지막으로 이제 현정 씨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 약대를 고민 중이거나 그다음에 준비 중 또는 이제 1학년에 이번 가을 학기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현정 씨가 약대 선배로서 좋은 뭐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대학교 1학년 들어가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삶의 챕터를 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설렘 반, 두려움 반이실 텐데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 다신 돌아오지 않는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친구들과 놀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또 약대, 약대 그리고 약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심 잃지 않고 공부해야 할 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챙겨야 할 거 잘 챙기시고 이렇게 뭔가 밸런스 잘 맞는 삶을 사시면 이제 먼 날 이렇게 되돌려 보면은 정말 뿌듯하고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정 씨 그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